자, 논문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론 쓰기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서론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서론 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자, 여러분들이 서론은 뭐냐 하면 도입부죠. 서론, 도입부죠. 그죠? 자, 모든 글은 뭐냐면 한 편의 글은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돼요. 자, 짧은 메시지를 얘기할 때는 서두, 본문, 결말이죠. 자, 그러면 한 편의 메시지에서 서두, 본문, 결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서두는 뭐냐 하면 도입부죠. 그 다음에 본론, 본문은 뭐냐 하면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결론은, 결말은 마무리부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논문도 보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면 서론, 그 다음에 1, 서론, 2, 뭐 본론 내용이 2, 3, 4, 그 다음에 5, 결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 3, 4가 본론이겠죠. 그죠? 그러면 서론은 뭐냐면 전체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시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뭐냐면 서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냐 하면 잘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연구 배경이에요. 그죠? 내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앞부분에 서술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연구 배경을 서술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연구할 배경으로 쭉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떠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 부분을 그다음 연구 배경을 쓰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 검토. 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존에 생산된 논문이 이와 관련되어 갖고 이런 것이 있다. 왜 기존 문헌 검토를 하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기존 논문이 있는데 나는 이런 논문 말고 다른 내용의 논문을 쓴다. 다른 주제의 내용의 논문을 쓴다. 자,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문헌 검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연구 목적이죠. 그죠? 자, 서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인문학 논문을 쓸 때는, 인문학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거기 보면 서론은 일단은 연구 배경, 문제 제기, 기존 문헌 검토, 그 다음에 뭐 연구 방법과 범위, 그 다음에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방법과 범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자, 인문학은 대개 보면 연구 방법과 범위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과학에서는 뭐냐면 연구 방법과 범위는 본론 속으로 항목 번호 3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회과학 여러분들이 설문 데이터, 뭐 통계 데이터를 갖고 글을 쓴다 그러면 1서론, 2는 뭐냐면 이론적 배경, 3이 뭐냐면 연구 방법과 범위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여러분들 실험 논문 있죠? IMRAD, 그죠? Introduction 서론이죠. Material, Method죠. 자, 실험 재료와 방법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서론에 쓰는 게 아니라 본론 항목으로 언급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문학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문학 논문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논문도 자연과학 논문도 일반적으로 서론에서는 뭐냐면 연구 배경, 문제 제기, 기존 문헌 검토,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자,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일반, 이 순서에 따라가고 쭉 쓰면 여러분들 서론을 쓰면 돼요. 쓰기 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서론을 그렇게 쓰다 보면 한쪽 분량 나올까 말까 그러죠? 서론 부분에서 분량을 늘릴 수 있는 쪽은 뭐냐면 기존 문헌 검토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내용을 쭉 서술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분량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서론 부분에서는 거기서 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서론을 전개하면 상당히 좋고, 자, 그러면 논문을 쓸 때 있잖아요. 서론을 제일 먼저 뭐 이런 순서대로 쓰려고 그러면 서론부터 써야 되겠죠. 서론은 맨 마지막에 쓰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서론 쓰려고 그러면 막혀갖고 쓸 수가 없어요. 자, 서론은 뭐냐 하면 전체 내용, 핵심 내용을 아우르는 걸 갖다가 앞부분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핵심 내용을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갖다가 쓴다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썼는데 그 다음에 본론 쭉 이게 핵심 내용을 쭉 전개했단 말이에요.
결론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론을 다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은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효과적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면 상당히 좋아요. 자, 제가 지금 한겨레 신문사의 한겨레 교육이 있잖아요. 거기서 석사 논문 쓰기 실전 과정, 박사 논문 쓰기 실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 참고해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서 논문 컨설팅원 이렇게 두드리면 지금 그 블로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논문 쓰기 이론 있죠. 그 내가 글을 갖다가 꽤 많이 올려놓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뭐 컨설팅 여러분들이 뭐 의뢰해도 저는 상당히 진짜 학생들을 위해 하고 비싸게 받지 않고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면 상당히 좋아요.